세션 4의 진행을 맡았던 박영남, KBS에서인가요? 재작년에 그 영국의 BBC 방송을 다시 갔다가 6부작으로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힘이라고 하는 6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는데, 이 다큐멘터리 방영을 보면서 이 돈과 은행 또는 신용카드 등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또는 이 주택과 건물과 같은 안전자산들이 어떻게 이제 담보 물건으로 활용되게 됐는지, 그 다음에 또 주식과 채권 시장 같은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이런 배경들을 쭉 소개하는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다큐 안에도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돈이라는 게 인치나 그램과 같은 도량형 단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직접 발권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우리가 이 돈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가 피곤하게 살죠. 제가 이 돈과 관련된 국제사회에서 대안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나 하고 한동안 추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협이나 또는 공동체은행, 또 아니면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을 하거나 자치단체가 상당히 커다란 역할을 해서 공립은행을 지역에서 만드는 그런 케이스도 물론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에 있는 노스다코타에 있는 공립은행 같은 게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은행을 직접 만드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는, 이렇게 은행을 만드는 게 좀 번거롭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공동체를 구성해서 직접 발권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역 화폐를 만들어 쓰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건 소위 이제 그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해서 무담보 소액 신용 대출을 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이제 대안운동으로 이제 부상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방글라데시인 그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이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특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죠. 상당히 이 무담보 신용대출하는 이 마이크로 크레딧 자체는 이론상으로 결격 사유들이 많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국내에 별로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20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안에 이제 검증을 받게 되니까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이제 국내에는 이런 것들이 또 소개된 적도 물론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대안운동을 하는 그룹들, 모임들이 4세션에서 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번째 세션에서 주로 발표하신 분은 네 분이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 첫 번째 발표한 거는 대전에 이제 대표적인 지역화폐 운동 단체인 한반네츠와 민들레 의료생협이라는 생협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어떻게 이제 사업을 진행해가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했고요.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박상동 사회연대 국장님께서 국내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 경험 같은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발표를 들으면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한두 가지 나왔었는데요. 하나는 외국과 비교시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우리는 국내에는 거의 그 소액 신용대출하는 게 한 2%에서 한 4%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조직의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 외국에 있는 소액 신용대출하는 데에서 지금 빌려주는 거는 유누스가 하는 그라민뱅크도 20%가 넘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웬만한 데가 인도에 있는 그 SKS 같은 경우는 한 30 내지 한 40% 정도 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 한 100% 정도, 남미 같은 데 가면 100%씩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이제 직접 보조금이나 기부금 형태로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자율을 상당히 낮게 평가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보면 조직의 지속 가능성에서 상당히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큰 과제다 하는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하나,
2009년도에 미소금융이라고 소위 이제 정부에서 직접 짜투리 돈 같은 것들, 은행에서 휴면예금으로 남아있던 돈들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위 이제 미소금융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정부에서 만드는 거나 기업 같은 데서 출연을 해서 만드는 그런 미소금융 운동을 공공기관에서 하면서 민간 부분의 이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이 위기 상태에 와 있다. 뭐 이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결론 부분에 가서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거는 정부가 이제 최근에 이 소위 이제 소액 신용대출을 위해서 이제 저변화 때는 상당히 많이 했지만 지나친 정부 주도형을 하게 되면 이 소위 소액 신용대출 운동 자체가 고사 위기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도 아우러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소위 이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이 국내에서 진행되는 건 말고 외국의 사례들을 이렇게 쭉 보면 상당히 커다란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안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뭐 기초적인 연구나 그런 정보 제공이 거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정보 제공하는 것도 향후에 커다란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신나는 조합이나 사회연대은행 같은 데서 자금이 없어서 자본시장에서 조달하는 것까지도 한번 염두에 둔다 이렇게 말씀을 그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 외국처럼 평균적으로 잘못하면 40~50%의 이자율을 가질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대안운동으로 또 뭐 심한 경우 공동체은행을 만들어서 그 자금 조달하는 문제를 같이 풀려고 하는 방법이 지역 화폐를 결합해서 운영하는 방식도 이제 남미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심중히 좀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세 번째로 발표하신 거는 그 신용협동조합 운동과 미래사회의 대안이라고 해서 신협운동의 세계적 흐름하고 그다음에 한국 신협운동의 이제 현황, 그다음에 이제 성남에 있는 주민신협의 이제 경험이나 지역사회복지 활동 같은 것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남에서 성남문화재단의 박승현 부장님께서 성남의 사랑방 문화클럽과 문화통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남에서 이제 문화통화를 유통시키는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표를 쭉 들으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들을 했느냐면, 구체적으로 문화통화를 운영하는 운영 실적이나 현실적 한계, 그 다음에 향후 과제 같은 것들을 뭐 거의 알려주시질 않아가지고 참가자들에게 정보교육가 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이런 공개석상에서 그런 정보가 많이 제공돼요? 우리가 이제 성공한 사례보다 사실은 실패한 사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정보 제공들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되게 발표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꺼립니다. 이제 좀 향후에는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좀 정보를 공개해서 교환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네 분의 이제 주제 발표가 끝나시고 마지막으로 녹색평론 발행인으로 계신 이제 김종철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네 분의 각기 토론을 하신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돈과 관련돼서 워낙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운동을 우리 어떤 걸 고민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모드라곤 활동가에서 오신 분이 지금 현장에서 좀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에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다 우리 이야기를 경청할 만큼 그렇게 아주 이게 시급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성남 시내에 협동조합 잠재력이 엄청나게 큰데 이번 네트워크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왜 이렇게 했을까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에서 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다양한 문제들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안으로 얘기를 하신 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성남과 같이 이렇게 협동조합이나 이런 잠재력이 상당히 높고 지역적 특성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다소 진보적인 것 같은데 지역화 표현이 거의 되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이제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운동을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하나 이제 지적한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가 선거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노스다코타 은행이나 뭐 그런 비슷하게요. 공동체 은행이나 아니면 시에서 직접 출연을 했던 시에서 직접 관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은행 같은 것들을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를 해서 그걸 받도록 하고 그런 것들하고 사업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남 신안, 그 다음에 여기 참가하신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지역에 들어가시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협동조합 네트워크 비슷한 것들을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니까 원드라곤의 협동조합 그룹 같은 것들을 역할 모델로 해서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않아도 협동조합 네트워크는 얼마든지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먼저 하나, 특히 이제 성남 같은 경우 협동조합 잠재력이 크니까 이것 가지고 좀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는 것이 하나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말 저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여기서 지역화폐 운동을 실험적으로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볼까 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전에서 한반넷지라는 지역화폐 운동을 직접 하고 뭐 생협 만드는 거 뭐 이런 과정들을 쭉 지켜보고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 실험은 물론 먼저 뛰어들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뭐 지역화폐가 안 될 것도 아니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상당히 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와서 뭐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가 워낙 많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서울복지재단이나 그 다음에 서울시 주택국이나 뭐 이런 데서 직접 지원을 해서 뭐 그런 것들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제 이 부분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코업을 해서 지역화폐 운동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지금 준비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접 한번 은행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공동체 은행 형태로 하든 이 공동체 은행을 하면 일반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브라질에 가면 팔마스 은행이라고 아주 재미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자본 조달하는 게 어려우니까 여기는 팔마라고 하는 지역화폐를 연동해서 같이 씁니다. 그런데 공동체 은행을 만들어서 지역화폐까지 결합해서 이렇게 쓰면 상당히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달러가 기축 통화로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이런대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실험을 구체적으로 성남에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좀 또 진일보된 사업들을 구상을 한다면 노스다코타처럼 직접 여기서 시민은행 같은 걸 설립하는 것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네 분 주제 발표 그 다음 한 분 토론하시고 그 다음 제 의견까지 해서 제 말씀을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